안녕하세요. 중앙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김하나입니다. 네,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중앙고 배정받은 거 정말 많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중앙고 어떻게 해야 내신을 좀 잘 받아갈 수 있는지 많이 이제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그렇죠. 안심할 수 없는 96점. 왜 96점을 받고도 이제 통합과학으로 좀 걱정이 돼야 되는 점수인지 뒤에 가서 조금 자세히 중앙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런 사람입니다. 보면은 2018년에 통합과학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 수능으로 보는 거는 이제 이번부터인데 그 전부터 됐어요. 원래 통합과학이라는 교과서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쭉 분당에서 이제 수업을 해서 올해 벌써 분당 통합과학만 담당한 지 9년차 되는 분당 통합과학 베테랑인 선생입니다. 네. 보시면요. 일단 중앙고 하면 중앙고 들어오기 전에 과학 공부를 그래도 좀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막상 중간고사 딱 보고 나면은 왜 점수가 안 나오죠? 나중에는 어머님들 상담하시다 막 우세요. 너무 속상하셔서 중학교 때도 100점 계속 받았고 그리고 물리원, 화원 좀 했다. 그리고 좀 문제 좀 푼다. 근데 도대체 왜 1등급이 안 나오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중앙고의 1등급은 조금 느낌을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양쪽을 다 만족하는 친구들이 항상 1등급을 가져옵니다. 어머님들 프린트도 있으실 테니까요. 좀 글씨 잘 안 보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씨가 작아서요. 일단은 물리화학 역학 파트가 있습니다. 통합과학 전체에서 지금 뭐 통합과학 단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통합과학 전체 중에서 어려운 단원이 물리의 1학기에 나오는 역학 파트하고 2학기에 산화환원 중화반응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원과목 2학년 때 배우는 그리고 옛날 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수능을 봤던 그 과목들이에요. 그 과목의 단원들이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물리와 화학 단원을 갖다가 그냥 한 번 선행했어요는 안 돼요. 어머님들 보시면은 물론 한 번 했는데요, 화학 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2번 했는데요, 네, 한 번 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상관없이요. 물론 화학을 했다로는 안 되고요. 이제 모의고사 문제, 그러니까 문제풀이반 들어와서 문제를 좀 풀었던 좀 마스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리화학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 정도의 수준이 되는 아이들이 이제 있고요. 중앙고에 이제 공부 좀 하는 애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꼼꼼해서 철저하게 막 암기하는 애들 이제 확인하고 선생님 말씀 막 숨소리까지 적는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 평소 이제 굉장히 성실한 확인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중앙고는 문제 특성상 물리화학 어려운 것도 되게 많은데 내신은 경시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거, 꼼꼼한 거, 더군다나 중앙고는 이제 서술형이 또 꽤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하는 친구들이 항상 1등급을 받아요. 그러면 중앙고의 대부분 학생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중앙고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시대회 좀 해봤다. 아니면 뭐 영재고 준비 좀 했다. 이렇게 좀 물리화학 좀 한 친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합과학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요쪽에 속하는 친구들이 돼버리는 거죠. 늘 중앙고, 낙생고, 대진고 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리화학 경시대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리고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내용을 갖다가 잘 들어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 마스터를 해야 100점이 나오고요. 안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중앙고에서. 그러니까 물리화학 좀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1등급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시면 안 되는,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학교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도 무시를 못한다는 건데 이쪽이 왜 무시 못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에서 제가 자극적인 제목을 드렸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좀 이제 너무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까봐 이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1등급 받으려면은 그냥 100점 목표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는요 96점 8점이 1등급 컷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객관식 하나도 3점 몇 점 대 3.2점짜리 이상을 틀리면 안 되네요. 3.5점짜리 4.2점짜리 막 이렇거든요. 객관식도. 그러니까 객관식 하나 틀려도
1등급이 안 되는 그런 점수죠. 그래서 뒤에 이제 서술형에서 1점 감점, 2점 감점 정도까지 봐주는 수준이 돼야 1등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매년 그런 건 아니니까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3년도 이제 1등급 것이 98점 몇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문제가 이제 좀 쉽기도 했고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해가 좀 모으는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그리고 2024년 쭉 떨어진 것 같지만 제가 그래프 간격을 일씩 잡아서 그렇습니다. 일씩 지금 98이면 얘는 94.5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94점 1등급 것이 그리고 25년은 96.5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94나 뭐 96.5나 뭐 항상 1등급을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1등급 것은요 그냥 하나 틀리거나 다 맞아야 1등급. 하나 틀려도 객관식 하나 틀리는 것도 안 되는 그런 식의 이제 1등급 컷이 형성이 되고요. 문제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매년 95점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95점 정도 되면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려고 약간씩 난이도를 높이십니다. 왜냐면은 전해 나왔던 기출 문제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들어가거든요. 그럼 상위권 1등급 가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년 난이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중상이라고 쓴 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매년 문제를 난이도를 보면 그 매년의 한 학교, 중학교, 중앙고 안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문제는 계속 어려워지는데 1등급 컷은 계속 유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상위권이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전형적인 학군지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아이들은 점점점 방어를 더 잘하고 상위권 애들은 더 공부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6점 받았으면 요 해는 작년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2등급 떴겠네요. 96점 8점이 컷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내신 받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게 시험 문제가 쉬워서 이 정도가 아니냐? 그게 또 절대 아니거든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입니다. 뭐 교과서 개념적인 거 30%, 뭐 수능 해석 자료가 50%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형 문제가 굉장히 또는 자료에서 단순 암기를 넘어서서 자료를 얼마나 잘 해석했느냐 하는 문제가 50%. 그리고 굉장히 세세한 거 선생님이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거 또는 학교에서 안 배운 거 안 배웠지만 교과서 굴퉁이에 있는 거 이런 지역이 한 2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고에서 되게 중요한 건 서술형이 없는 학교도 있는데요. 우리 중앙고는 서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시험 4개가 정도 4문제, 뭐 3-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소문제로는 한 12개 해가지고 30점 정도의 배점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단답형만 쓰는 게 아니라 답이 뭐다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써서 키워드를 잡아서 쓰는 서술형 연습도 상당히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 이겁니다, 어머님들. 근데 요거의 강점이 강한 친구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합니다. 중앙고는 통합과학 시험인가 이거는 물어나온 수능 시험인가 딱 그런 느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017년, 16년, 뭐 2021년, 23년 문제들이 물원화원 고3 기출 문제가 실제 나오기 때문에 시험지를 딱 보면 물화 파트에서 물론 쉬운 것도 나옵니다. 근데 1등급을 결정짓는 어쨌든 상위권 점수가 나오려면 맞춰줘야 되니까요. 시험지를 딱 보시면 아 이것은 통합과학인가 물원 수능 시험지인가 화원 시험 시험지인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고는 또 특징이 지구과학 선생님이 너무 지구과학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구과학의 고2, 3학년 자료가 지구과학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우리가 우리 어머님들이랑 저의 세대처럼 단순히 암기로 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고3 문제들 걔네들 꼭 하나씩 갖다가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암기를 넘어선 정확한 해석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요구를 하고 서술형 감점을 통한 변별력 요거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하는 친구였겠죠. 96.8이면요 틀린 게 객관식으로는 그 점수가 안 나오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출제 경향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합과학 1권, 2권 또 설명을 드릴게요. 1권 1학기 때문에 1권은요. 기말고사 때 보게 될 거예요. 중앙고는 여지껏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앞에서부터 탁탁탁탁 한 단원씩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 기말고사 때 보게 될 물리 대체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뭐 공식 그래프 해석은 다 할 수 있어야 쉽다, 얘다, 점수 먹어라 하는 문제도 풀 수가 있다. 공식하고 그래프 해석은 기본이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통합과학 1권에서 중력 파트가 있고 운동량, 충격량 파트가 있는데 운동량, 충격량 파트 문제는 항상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떠오십니다. 네,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고3 기출 운동량, 충격량, 중앙고용이 따로 있어요. 그 나가는 자료가 거기에서 항상 커버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기말고사 준비할 때 애들이 다 물리만 정말 열심히 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화학은 아직까지는 이제 되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1학기 화학은. 2학기 화학은 정말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1학기 화학도 맘먹고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렵게 내진 않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많이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 중간, 기말, 뒤로 갈수록 모든 학교들이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되는데 중간고사라 그런지 아니면 뭐 화학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안 만드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여지껏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요게 추세예요. 다른 학교들 살짝 이렇게 보면은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통합과학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좀 이제 애들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운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학교였었어요, 통합과학에. 근데 그래서 거기도 이제 1등급이 뭐 90점대 초반, 중반 되게 나왔었는데 갑자기 화학 파트 어렵게 내셔서 1등급 83으로 내려가는 일도 있었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선생님들의 움직임이 수능에 이제 본다고 하니까 좀 어렵게 나오고 있어서 올해 화학은 중간고사 때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량이라고 새로 추가된 통합과학에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단순 암기로 내지 않고 중앙고 같은 경우는 단위 유도하는 것 같은 것들 굉장히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과학 선생님이 지구과학 너무 넘어세요. 그래서 고3 자료 해석을 한 번씩 다 보셔야 합니다. 통합과학입니다. 2학기 때 하게 되고요. 통합과학 자체에서 전기에너지 복잡한 계산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2학기 물리 편하게 가려나 했는데 역시 중앙고입니다. 중앙고 같은 경우는요. 계산 안에도 전자기 유도 스타일 문제가 있어요. 물리 1에 나오는 거. 고3 모의고사 문제 되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연습 좀 해줘야 돼요.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 파트도. 그래서 2학기 물리도 뭐 중앙은 중앙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폭탄이 이쪽입니다. 중화반응 산화반응. 모든 학교가 그리고 통합과학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수능 때도 아마 변별을 이쪽에서 내지 않을까 싶어요. 물리에선 이제 못 내겠죠. 예체능 아이들도 수능을 봐야 되니까요. 그럼 화학 쪽으로 이제 시야가 돌려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간단합니다. 화원의 중화반응 산화반응 파트는요. 고3 모의고사 수능 특강 뭐 이런 문제들 계산 문제들 스타일을 다 많이 연습을 해야 시간 내에 풀어낼 수가 있고 굉장히 잘 푸는 친구들도 좀 못 풀고 못 건드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는 중화반응 산화반응 연습을 해야 되고 계정 화원을 시키셨으면 중화반응을 좀 했을 거고요. 아이가 기본이라도 만약에 개정되지 않은 걸 했으면은 중화반응, 산화반응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정화원을 하셨으면 산화환원은 아마 아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내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원 그 선행을 시키셨다고 하시더라도 한번 개별적인 체크가 여기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을 했든 물원을 했든 뭐가 됐든 간에 중화반응, 산화환원 파트가 굉장히 어렵고요. 스킬이 필요해요. 이거를 원칙적으로 풀면 시간 내에 못 풀거든요. 어떤 학생이라도요. 그래서 했다고 하더라도 여름방학기는 다른 거 시키지 마시고 그냥 중화반응 산화하는 특강을 과학은 무조건 듣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킵까지 잘 배우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단순 암기라고 얘기하는 감염병, 병원체 막 이런 것들 뒤에 암기로 옛날 통합과학이랑 다르게 추가된 것도 생원 수준의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얘네들은 그거를 다 필기를 해서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 제목 무늬만 통합과 실상은 수능 지옥. 네, 수능 지옥입니다. 뭐 이거는 단순하게 비교하라고 보여드리는 그림이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어머님들 프린트에는 아마 저작권이기 때문에 자세히 문제들이 많이 실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그림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과학 문제입니다. 24년 1월 중간고사 2번 문제였고요. 저희 이제 과제 2번이에요. 저는 이제 과제를 갖다가 제가 만든 겁니다. 적중했어요가 아니라 과제에서 23년 수능 문제 이제 갖다 넣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관련돼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림 따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24년 1학기 중간고사 6번 문제였어요. 봐도 뭐 표면온도, 광도 해갖고 광도 같은 거는 나오지도 않거든요. 통합과학에. 어쨌든 이거 지구과학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제 7번, 제 과제 7번. 근데 중요한 건 과제 7번인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22년 4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24년 1월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7번 문제예요. 뭐 중심에 수축 어쩌고 그림 나와 있죠? 자, 이거 어디서 나왔게요? 제 과제가 아니라, 제 과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3년 9월 모의평가 이제 고3들 보는 모의고사에서 따온 문제입니다. 자, 또 있네요. 여기 볼게요. 24년 1학기 최근 것만 해도 이렇습니다. 요거 패턴 보이시죠? 그래서 어디서 나왔었나요? 2020년이네요. 얘는 20년 10월에 고3 모의고사에 이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 과제 요때 이제 1번으로 나왔던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 얘는 물리입니다. 물리가 좀 악명 높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물리. 그래서 물리는 요 보기를 아주 살짝 열심히 항상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림 V, 2V, 구간 P, 뭐 3V, V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얘도 2022년 11월 수능 문제입니다. 고3 수능 문제고요.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중앙고 아이들한테만 이렇게까지 시킵니다. 유난히 요쪽이 그래서 중앙고 아이들 전용 보충 문제 17번에 그대로 나왔던 문제 23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25년 1학기 기말고사 논술형 문제 작년 기말이네요. 논술형 문제 이거는 짠 22년 3월 고3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제가 중앙고 아이들한테 준 보충 문제 7번에서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보면은 말 그대로 이거 계속 다 뭐예요? 고3 모의고사잖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무늬만 통합과 실상은 수능 지옥에 가깝다.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구과학하고 물리만 편집을 했는데요. 화학도 굉장히 똑같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1학년이 어떻게 고3 그것도 옛날 문제집, 기출 문제집을 구해서 그거를 어떤 거를 풀어봐야 될지 반별을 해갖고 푼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어머님들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단원에 해당되는 것들 쫙 편집해서 공부시키고 문제에 얻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그럼 이번 중간고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시험 범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하나씩 나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번에도 큰 그게 없는 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과학의 기초 여기 새로 들어간 건데 기본량 단위 유도하는 것들 얘네들 다 그냥 이제 보거든요. 천천히 보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단순 암기로 나오는데 얘는 이거 계산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성, 화학결합, 그 다음 생명체를 이루는 것들을 해갖고 소단원이 무려 6개나 되고요. 지구과학 쪽 파트에서 특이한 자료 이번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생물지학은 암기로 안 되고 자료 해석하는 연습까지 좀 해야 되고 암기, 단순 암기로 아니라는 거죠. 중학교 문제는. 그리고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무슨 형이다? 수능형이다. 근데 수능형 문제를 갖다가 아이들이 1학년 애기가 푸는데 이거를 5분, 10분, 15분이라도 시간 충분히 주고 풀면 다행이죠. 근데 우리의 시험 시간은 몇 분? 50분입니다. 50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술형 새끼치기 문제까지 하면 15? 막 이렇게 되고 거기다 객관식이 22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5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물리화학처럼 어려운 애들까지 50분 내 검토까지 해서 딱 끝내려면 물리화학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제 안 됩니다. 물리화학에 고3은 아니지만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물지학에 암기는 기본이고 자료 해석하는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이제 완벽한 1등급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문제예요. 사실 어머님들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냥 설명하면 제가 한번 풀어드리려고 했었어요. 이건 뭐냐면 물리는 물리 문제인데 물리 원에서 나오는 거하고 통합과학에서 물어보는 역학적인 관점하고 물어보는 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게 24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높이가 지금 여기 보면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수업을 한다는 건데요. 높이가 이렇게 그림 잘 안 보이니까요. 9H 그다음에 뭐 4H 그다음에 뭐 H 뭐 이렇게 나왔대요. 공이 3개 나오고 높이에 따라서 이제 얘가 떨어지는 속도라든지 최종 속도라든지 이런 거 떨어지는 시간이라든지 최종 속도라든지 이런 걸 묻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나 자유낙하하는 거니까 공식을 또 배워요. 그 공식이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물리원에서 나오죠. 그럼 공식이 뭐 아이들이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 EAS는 V0 마이너스 V0 제곱 하는 게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식을 써요. 그럼 여기서 주어진 게 높이네. 근데 뭐 어떻게 가네 하면서 이걸 어떤 공식을 쓸까 어떻게 넣어야 되나 뭐를 비교해야 되나 이제 공식을 써놓고 고민하는 순간부터 여기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면 시간 내에 절대 못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식을 갖다가 아예 항상 통합과학에 물어보는 초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9H, 4H, H 아까 그랬잖아요. 높이에 따라서 낙하 시간을 물어본다든지 높이에 따라서 최종 속도를 물어본다든지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서는 떨어지니까 자유낙하니까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얘를 날리고 여기가 9H니까 높이가 H네. 그럼 요 두 번째 식을 써야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A T제곱을 써야 된다. 그러면 S가 거리니까 9H 근데 4H 또 비교야. 숫자도 아니고 얘는 0이니까 빼고 2분의 1 중력가속도 9.8 2분의 1 9.8 했을 때 뭐를 물어봐? T 값을 물어봐. T제곱 T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9H 어쩌고저쩌고 해서 T는 하고 이제 계산을 막 하고 있는 거죠. 뭐를 계산할 때? 낙하 시간을 계산할 때.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풀죠. 이렇게 가르치고요. 근데 이렇게 풀고 있으면 이걸 언제 저걸 저렇게 풉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서 이 공식을 아예 체계화했어요. 띡 누르면 자판기처럼 튀어나올 수 있게 항상 높이는 낙하 시간은 루트 높이에 비례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넣으면 착착착착착 그냥 30초 컷으로 나올 수 있게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요 이런 문제 나오면요 9H, 4H, H 루트 H 그래서 얘는 3T, 얘는 2T, 얘는 T 여기서부터 벌써 계산 안 하고 쫙쫙쫙쫙 들어가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력과 속도는 똑같으니까 3T, 2T, 2T 그러면 속도는 1대2 대사 맞네? 바로 눈으로. 그래서 요거를 물리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얘가 지금 뭐 학문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식을 쓰고 느끼고 어떻게 되고 어떤 공식을 쓰고 고민을 하는 순간 못 풉니다. 그냥 점수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이번에 시간으로 줬죠. 3초. 얘는 1초 뒤에 떨어졌대. 그래 3초? 얘는 1초 뒤에 떨어졌으니까 2초 동안 떨어졌네? 아까 그랬죠? 뭐라고? 높이의 루트만큼 시간이라고. 그러면 반대로 시간의 제곱이라는 것도 아이들한테서는 공식처럼 알려주겠죠. 그럼 얘는 3초니까 3, 3은 뭐 9H고 얘는 2초니까 2는 4, 4H 해서 그냥 쩍쩍쩍쩍 풀어야지. 이거를 공식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실제 하고 있다가 잘 안 풀리고 답답하니까 학기 중에 도중에 다른 학원에서 저한테 수업 들으러 온 친구 있었거든요. 그 친구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하나씩 쓰는 걸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제 방법 새로 체화하는데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
물리학은 처음부터 다른 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바로 제 방법대로 30초가 체화할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노가다 계산 시간 낭비를 30초권 문제 풀이로 이제 끝내야 된다. 요 얘기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지금 풀고 있을 수는 없지만 화학 문제들입니다. 화학 문제인데 굉장히 좀 어렵죠. 얘 같은 경우도 뭐 원칙대로 풀면은 뭐 1과짜리가 16개 있는데 해갖고 연립방정식 2개를 써야 돼요. 2개가 뭐 합은 16이고 합은 8이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전화량이 해서 다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시킵니다. 저는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 이온수가 감소했네. 들어오는 애가 전화량이 이렇게 될 거야. 전체 전화량은 보존이 돼. 그런 식으로 얘를 푸는 스킬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애들이 느끼고 학자가 아니에요. 그때 생각해서 그때 풀고 있으면 이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 다 날라가 버려서. 그래서 물리화학은 문제풀이 스킬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풀이 스킬은 저처럼 좀 오래 수업을 했던 강사들이나 할 수 있지, 그냥 단순 암기로 시키는 선생님들은 이런 수업이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물리화학을 해서 스킬이 필요하구나, 체화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건 카드예요. 예, 카드 버전. 그리고 얘는 부채 버전이에요. 외워야 될 내용을 다 써갖고 이렇게 답을 써가지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하도 이제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해서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의 공부를 시켰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물론 중앙고 갈 정도면 알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게 안 통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 제 생각에는 스스로 공부를 그렇게 많이 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요게 필요하면 이제 어쨌든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의미가 좀 없는 세대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그래서 어쨌든 학원에서 다 끝내고 어쨌든 다 학원에서 해결을 해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지, 알아서 집에서 모두 해와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고 학생들은요, 공부를 안 하진 않아요. 근데 국영수 너무 치여가지고 과학할 시간이 안 나와. 그럼 나중에 이만큼 놓고 문제 이걸 풀어야 시험을 잘 보는 거 알면서도 시간 조절을 못 해갖고서는 점수 안 나오는 애들 정말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제 방법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죠. 관리를 갖다가 과외보다 지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30초 컷으로 대치동 스타일로 이제 수업을 해드리고, 관리를 과외보다 지독하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추상적으로 할 때까지 남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아이들 다 힘듭니다. 그렇게 안 하고요. 방법을 딱 정할게요. 어머님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습 시험지를 2가지가 있어요. 얘는 1번 복습 시험지는 그날 수업한 거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고 꼭 외워야 될 거를 문제를 이제 줄 거예요. 문제하고 답하고 줘서 이제 그날 배운 거를 그날 앉아서 20-30분 동안 외우고 테스트를 보고 통과를 해야 집에 보낼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로 그날 수업 배운 거를 집에 가서 공부해와가 아니라 그날 수업 배운 것 중에 진짜, 근데 그걸 다시 마냥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20-30분 정도 소요될 정도의 분량과 내용을 가지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외우게 할 겁니다. 외우게 해서 집에 보낼 거고요. 특히 이걸 시키는 이유는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객관식 쓱쓱쓱쓱 보면 풀어요. 근데 이렇게 단답형 문제에서 꼭 점수 깎여 오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오히려 유리할 것 같아요. 꼭 외워야 되는 단답형 스타일로 그날 수업 내용을 외워야 집에 가요. 그러니까 3시간 수업이지만 한 20-30분 정도 수업이 딜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복습시험지 원래는 2번만 했었어요. 중앙고한테 맞는 필기 내용 이런 애들 다 지역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복습시험지를 만들거든요. 문제 주고 답 주고 달달달달 외우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주간 테스트에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테스트 점수엔 예민하니까 이걸 다 들고 다니면서 외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습시험지가 2번인 거죠. 그날 수업 보고 꼭 알아야 될 거 외우고 가고, 그리고 외워야 될 거를 아예 문제 답 쥐어줘서 외워와 주세요 해서 테스트를 보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일단은 혼자 고민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엔간하게 꼭 빨리빨리 다 해야 되는 것들 반은 여기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럼 뭐가 좋냐? 게임을 한 판 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그 시간 많이 들어가는 국영수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학학원에 보내시면 국영수 시간을 버시는 거죠. 그리고 일단 미루기가 안 돼요.
왜? 그날 끝난 걸 그날 여기서 하고 가니까. 그래서 미루기가 안 된다. 분량이 한 번 미뤄지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단답형 서술형 나오는 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우 높게 단답형 외우는 게 정말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복습 시험지 1, 2번 요걸 이제 제가 좀 강력하게 한번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업 30분 전을 그냥 수업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작년부터 좀 되게 놀란 게 지각하는 학생들 좀 의외로 많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세대들보다는 조금 공부에 대해서 성실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기 애들이.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 할 건데 30분 전까지 와라 그러면 일단은 와서 테스트를 당장 봐야 되니까 아이들이 복습시험지 2를 막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그리고 어쨌든 학원에 앉아 있어야 책이라도 한 자 보고 저한테 질문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이 갑자기 생기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간 테스트 관리는요. 과제하고 복습 시험지에서 저는 80%를 똑같이 냅니다. 근데도 막 점수 장난 아니에요. 풀었는데 또 틀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80%를 내고 20%를 새로운 문제를 넣게 되고요. 아이들이 좀 잘 따라오면 새로운 문제 비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과제와 복습 시험지 열심히 잘 하면은 이제 테스트 잘 볼 수 있게 하고 과제는 평균 100문제 정도 나갑니다. 시험 기간 되면은요 조금 더 나가고요. 그리고 80점 이상 아이들은 이제 오답 정리해서 너 오답해? 그러면 조교쌤이 이거 뭐야 말로 물어보고 가게 되고요. 80점 미만인 친구들은 제 시험을 보는데 똑같은 시험지 다시 보면 객관식이라 외워버리거든요. 순서 바꾸고 모두 고르는 시험으로 싹 바꿔서 다시 제 시험을 보고 갑니다. 그리고 70점 미만이다 그럼 아예 뭐 숙제를 안 했거나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70점 미만들은 이제 개별 클리닉인데 과제 한 거부터 복습 시험지 2번부터 이제 어디부터 안 한 건지 체크시켜서 다 하고 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 그럼 1등급 받는 세 번째 전략. 중앙고 전용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OX 하고요. 그래서 시험지, 학교 시험지랑 똑같은 폰트, 똑같은 이제 글자체, 문항 배치 순서 이렇게 나오는 거 해가지고 실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울렁증을 좀 극복할 수 있게 시험 보면 긴장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걸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 구성은 중앙고 최근 기출 문제들입니다. 기출 문제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보시는 교재 문제. 이제 제가 요거는 꿀팁입니다. 제 영업 비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기 때문에 걔네들 문제 좀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취약한 단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중앙부는요, 필기만 열심히 해서 되는 학교 아니고요. 필기 안 해줬고 안 가르쳐줬는데 내는 학교예요. 그냥 통합과학을 앞부터 끝까지 그냥 통째로 다 달달달달 공부해야 하는 학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얘기 잘하거든요.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웠는데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에 학교 학생들, 전에 중앙고 선배들이 필기한 거, 테스트한 거 요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중앙고 전용 OX, 중앙고 교과서, 학교 프린트, 필기,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 선배들의 필기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보기, 이 문항에 대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걸 모두 다 해서 절대로 이제 실수 제로로 만드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서술형 대비를 하는데 이걸 자꾸 써봐야 돼요. 안 써보면 머릿속에 아는 거랑 쓰는 거랑 달라서 채점 기준안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맞고 무슨 단어 들어가면 감점 있고 그것들 기준안에 근거한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수업 영상, 복습 영상 대부분 당연히 되고요. 문자 발송 당연히 됩니다. 제 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업했고 뭐 공부해야 되고 순서까지 굉장히 자세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네, 중앙고 통합과학반이요. 토요일 3월 7일 개강합니다. 2시에서 5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 반 정도까지 오고 5시 조금 오버돼서 끝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중앙고 또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계속 준비를 해왔고요. 중앙고를 위한 중앙고에 맞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다른 학원에서 뭐 통합과 이것저것 시키는 동안 저는 중앙고 시험지를 가르치겠습니다. 믿고 보내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1등급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